김건희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개입 내지는 조작에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한 속보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2021년 대선 기간 당시 김건희가 공표 전 여론조사 결과를 단체 카톡방에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론 조작을 했던 표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카톡방에 또는 단체방에 올려갖고 사람들이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인데 이런 정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사님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짓 하면 우리 다 죽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걔들은 어떻게 이거를 막았을까요?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여론조사 공표 시점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앞당기면서 혹시라도 이게 수치가 똑같게 되면 이거 얼마 전에 여사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준 건데 라고 할까봐 수치를 일부 조정해갖고 같은 게 아닌 것처럼 또 조작을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단체 대화방에 조사 결과를 공유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 이거 빨리빨리 우리가 공개를 하자. 근데 그대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치를 1, 2포인트 조정해서 전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미래한국연구소장이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엔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공직선거법 위반을 김건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쥐뿔도 모르면서 명태균이니까 갖다 줘도 설명해줘야 알아들으면서 자기가 뭔가 선거를 지휘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는 티를 내려고 공표를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자료들을 선거법에 위반되는 자료들을 막 뿌리고 댕긴 거야. 비공개인데 지들끼리는 다 돌려본 거지. 유는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명태균은 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요. 최소 10개의 보고서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직접 전달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보고서가 보고됐고 조작됐고 김건희는 이러한 것들을 남들보다도 먼저 알리고 가장 먼저 봄으로써 또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라는 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 그래야 되나? 체면을 세우는데 이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대선 자체가 다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라 그러지 마세요 말을 못하니까 날짜를 바꾸고 수치를 바꿔서 그 안에 본 건 비공개야. 비공개 여론조사야라고 하면서 공개 여론조사를 만들어갖고 따로 냈다는 거지. 긁고 보면 비공개 여론조사도 조작이지만 이 조작된 비공개 여론조사가 다시 재조작돼서 공식 여론조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리고 나는 이거 선관위가 뭐 하나? 나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 김태열 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건희가 윤석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몇 사람한테 보냅니다. 공표 전에. 이것부터가 선거법 위반이죠. 근데 그중 한 명이 이걸 캡처를 해서 페북에 올렸어요. 그러니 더 문제지, 이제. 이거는 선관위가 무조건 알 수 있는 거거든. 선관위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 여론조사 관련한 거 블로그에 이런 거 올리잖아요. 바로 댓글이 올라오거나 이거 지우라고 합니다. 거의 바로. 걔 선거 때는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못 올리게 해서 만약에 이게 위반하면은 뭐 다시 넘어가고 하는데 이거를 몰랐을까? 진짜. 알면서도 눈 감은 거죠. 왜? 나중에는 친구가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모든 이런 것들은 사전조사도 하지만 선거 끝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그걸 친구가 대신 막았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내부에 연루돼 있는 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런 짓거리들을 한 거에. 다 공범이야. 김건희의 또 하나의 힘이 댓글 부대죠. 지금 댓글 부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좋은 거예요. AI가 구분해갖고 지금 극성 활동하고 있는 이 댓글 부대 대원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를 파악해냈다는 겁니다. 극우 추적단의 조사 결과
극우 성향 유튜버가 운영하는 댓글 부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원이 12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댓글 부대는 유튜버 신남성 연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일부 활동적인 대원들은 하루 평균 9개의 댓글을 남기고 있고 최대 1700개의 댓글을 78일 동안 작성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댓글 내용에는 음모론이나 극단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규모는 이 추정치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고 댓글 작성 외에도 불리한 댓글에 대한 비추천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남성연대는 최근 영상을 통해서 댓글 부대 활동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봐도 온라인에 진짜 이상한 댓글 많거든요. 뭐 특히 네이버 뉴스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댓글 보면 진짜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 근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원만 알아보니까 126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260명이 그 뉴스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200명이 나눠져 가지고 여러 군데서 암약을 하면서 하루 평균 7개에서 10개 정도 댓글을 써가면서 이걸 다시 리트윗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받을까요? 오늘 많이 받을까? 평균적으로 조장급은 400. 현장 인원 투입 인원급은 200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누가 줘요, 돈을? 네? 누가 줘요, 돈을? 누군가가 50억을 목돈을 던졌다고 합니다. 넉 달 전에. 계엄 직전에. 헐. 그래서 그때부터 여론 조성이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50억을 던져줬는데 얘네들이 1200이라고 하면 평균 임금을 200이나 500이니까 한 350 잡았을 때 한 달에 써 조지는 돈이 약 한 30억 가까이 되네요. 인건비만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가, 네. 돈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이게 떨어졌어야 됩니다. 선불받은 인건비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이 댓글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달 안에 이 돈이 아마 끝날 거다. 이게 외상으로 한 달 정도는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돈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댓글 활동이 줄어들 것인데 그 반대의 경우 댓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우리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치면 그때쯤 돼서 또 입금이 푹 들어온 거다라는 시점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는 윤석열 옹호 댓글만 오다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이 풀려났는데도 똑같은 내용의 댓글들이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교반돼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차피 대통령 다시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누군가 차기를 정해갖고 걔를 밀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 차비가 안 정해져서 김문수 있잖아, 김문수. 김문수 써! 힘들대. 왜요? 며칠 돌아다녀 봤는데 거동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나경원이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드는 거고. 턱걸이 잘 하더만. 네. 그나마 이 턱걸이는 아직 팔힘이 남아있었던 거고 하체가 부실한 거죠. 그나마 지금 전환길이는 애터미 관련된 게 찍혀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지지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독 쪽에 있다가 다단계 쪽이야 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차기 주자에 대한 이 결정이 되게 되면 댓글 부대는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댓글 부대가 주로 친중이다, 리짜이밍이다, 이재용도 화교다, 뭐 요런 내용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중국 기업이었던가요? 그렇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중국 자본이 한국에 세운 기업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 일본에 가까운데 아버지랑 다 일본 유학하고 일본이잖아요. 또 왔는데 샤오미 회장을 만났어요, 이재용이. 그래가지고 더 지금. 너무 이상하네요. 진짜 맞는데? 샤오미 회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봉국하고 제휴를 하는데요, 이직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재명 테마주다.
앞으로 삼성이라고 부르지 마요. 싼청전자라고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